2030들의 잠자는 통장을 살찌워 드립죠. 이젠 자다가도 웃음이 날걸? 지름신 강림하는 토요일 밤 손가락에 안전벨트 해드리는 여기는 도너리 스쿨. 괜찮았어. 기가 막혔어. 오늘 오픈이 괜찮았어. 최고다 여태까지. 이분이 얼굴이 날이 갈수록 밝아지고 있어요. 와 이제 진짜 연예인 냄새가 너무 나서. 아, 이 냄새가 연예인 냄새야? 연예인 냄새, 연예인 냄새. 돈 냄새가 아니라 연예인 냄새구나. 오늘 주제가 좀 쉽지 않아요. 뭔데요? 오늘 2030 세대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했죠. 아유, 답이 없잖아, 솔직히. 이거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시작을 하시죠. 어쩔 수 없었다 시청률을 위해라고. 끝까지 방송을 보시고 네. 그래도 사과를 하라 하시면 제가 말미에 사과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자, 그럼 질문 하나 일단 드리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어느 정도 할까요? 상직 하위 3차 치나? 순위권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3위입니다. 3위요?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가 비쌀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살고 더힐. 있다고. 더힐. 한남동에 있는 그 유엔빌리지 쪽에 그쪽에 아파트가 비쌀 것 같아요. 조금 더 가까워졌는데 2위입니다. 2위예요? 네. 이게 이제 어디예요? 1위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준은 뭘로 했냐면 국토교통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공시 가격을 발표하잖아요. 네. 그걸로 했을 때 68억 5,600만 원의 푸드 크라운 하우스가 14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1등이요. 그렇죠. 68억? 네. 근데 공시지가니까 시세는 더 비쌀 수 있어요. 네. 대박이다. 네, 보통 이제 비싸다고 하면 이제 고층 아파트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4층짜리 아파트고요. 각 가구별로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와. 가구별로요? 야, 그 완전 프라이빗하겠네요. 누가 살아요 여기? 뭐 부자가 살겠죠. 아니, 근데 이런 곳에 어떻게 직장인이 살아요? 제가 지난번에 뉴스를 하다가 보니까 직장인이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은 약 3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살 수 있다. 35년? 여러분 담배 끊고 돈 모으세요. 그러면은 강남의 아파트 1,428살에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딱 느껴지는 게 사실 우리가 집값이라고 하면 어느덧 강남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치. 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강남의 아파트 약간 확장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네, 현실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제 또래 직장인들은 사실 청약 통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한 줄기 희망인데 청약 자체가 뭐 거의 로또지, 로또. 그러니까, 예. 로또야. 이게 또 제작진들 말에 따르면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의 사연이 정말 많이 왔다고 해요. 일단 사연을 먼저 들어보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 후 1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다시 학업으로 돌아온 25살 대학원생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월 2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그중 100만 원은 꼬박꼬박 청약통장에 넣었습니다. 반을 청약에 넣었어? 현재 청약통장에는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1,500? 문제는 현재 생활비로 쓸 돈이 당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바보같이 청약통장에 100만 원씩 넣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이왕 넣은 거 청약순위가 높을 텐데 깨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 당장 돈이 필요한데 수입은 없는 상태고 어차피 아파트를 살 형편도 안 되는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분은 청약 통장에 그냥 돈을 다 넣으셨네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청약통장에 모든 걸 쏟아붓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해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갖고 가야 될지. 일단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해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해지? 것 같아요. 네. 근데 남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아니, 10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가지고 1,500만 원을 그래. 만들었는데 일단 이분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돈을 여기서? 거기다 다 쓸 돈이 생활비가 없다는 거.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가 청약통장이 재테크의 전부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청약통장은 자유입출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입이 끊겼을 때는 청약통장이 약간 애물단지처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아직 20대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청년 우대로 전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지하고. 그게 이자가 10년까지 3.3%니까 훨씬 높거든요. 청년 우대가 좋죠. 일단 그 사연에서도 얘기를 한 게 지금까지 넣은 게 좀 아깝다.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청약 가점에 있어서 가장 이제 배점이 높은 게 아무래도 부양가족이거든요. 아. 근데 결혼하기 전이니까 부양가족 아직 없겠죠. 두 번째가 무주택 기간이에요.
부모님 집에 살았으니까 무주택이 25년이다. 그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안 된다고 저도 들었어요. 네, 안 따로 돼요. 떨어져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혼하기 전에는 만 30세 이전에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럼 저는 지금 아무런 혜택을 못 받네요? 혜택이기보다는 무주택 기간 가산점을 못 받는 거예요. 아, 뭐야. 만 30이 넘어야 돼요. 결혼을 25세에서 30이 됐다면 네. 무주택 기간을 5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 기간이 근데 그 뭐지? 돈을 쌓아온 납입하는. 기간. 예. 그게 세 번째입니다. 아, 그게 한 그렇구나. 15년 정도에 17점 정도 가산되거든요. 1년 3개월이면 뭐 한 2점 정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생각보다 안 높네, 가산점이. 청약 통장이 좀 아깝긴 하더라도 생활비를 쓸지 못할 정도가라면은 차라리 해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청약통장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청약통장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했기 때문에 이걸 아. 정리하고 자신이 유지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리고 조금 더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전환해서 계속 이어가셔라 이겁니다. 그러면 저도 청약 통장이 있긴 한데 한 달에 어느 정도 넣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듣기로는 한 달 10만 원. 보통 10만 원 얘기 많이 하는데요. 청약통장이 주는 혜택이 소득공제가 있어요. 10만 원도 괜찮고 아니면 소득공제를 좀 최대한 받고 싶다면 20만 원까지. 이거는 돈을 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오. 그걸 잘 감안해서. 근데 이분 사연을 들어봤을 때 그러면은 청약 통장을 해지해라. 그 다음에는 그냥 끝? 그게 아니라 비상금 없이 청약에 있는 1,500만 원 그 돈이 전부잖아요. 일단 이걸 해지를 해서 생활비를 한 다음에 네. 네. 다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다시 시작하시라는 거죠. 요즘 뭐 앱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 청약 통장도 요즘 다 앱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 근데 이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좀 저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보통 납입 기간으로 보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납입 횟수예요. 기간이 아니라 횟수다. 그렇죠. 10년을 넣었는데 120번을 다 넣은 사람이 있을 거고 절반은 잊고 있어가지고 5년간 비어있는 사람은 같을까요? 다르죠. 다르겠네요. 당연히 안 당연히 되죠. 다르죠. 사실 뭐 카드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연체되고 하면 뭐 불이 나게 연락이 오고 하는데 이 청약 같은 경우는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지. 예, 요즘은 납입이 몇 번 누락되면 알람이 뜹니다. 알림이 네. 또. 알람까지 해줘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거 들어도 네. 오늘 주제 뭐 2030이 집을 산다라는 거는 크게 1도 안 와닿아요. 이게 그 젊은 2030들한테 좀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역발상을 좀 하셔야 돼요. 무주택 실거주자들이 청약을 했을 때는 이거보다 좋은 방법은 사실 없어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돈쌤은 청약으로 집을 마련하셨나요? 저는 이제 청약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매매를 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집을 구하는 방법 그냥 매매를 해라. 가장 아니, 간단한 아니야. 방법을 지금 여러분, 알려주셨어요. 주택 청약 하셔야 됩니다. 자, 포기하지 말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시죠. 안녕하세요. 군복무 때 빼고는 부산을 떠나본 적 없는 27살 부산 토박입니다. 수학 선생님 되겠다고 임용고시 2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러다 정말 제 청춘이 끝나겠더라고요. 바로 마음 고쳐 묻고 서울 상경에 현재는 수학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노리 스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서울에 올라와 2달간 여관방에서 지낼 때 우연히 도노리 스쿨을 보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이런 사람이 있어. 뿌듯하네요. 운 좋게 1.2%의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현재 낙성대 역세권에 전셋집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서울에 번듯한 집 한 채 살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매달 100만 원 정도는 효율적으로 저축하고 싶은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또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서울 생활 꿀팁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무척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너무 뿌듯하다. 너무 뿌듯하지 않아요? 네. 진짜 우등생이시잖아요, 이분. 일단 뭐 저도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공통점 있네요. 부산 어서 왔습니까? 그 부산 아닌데. 밀면 좋아하십니까? 밀면은 저 예전에 하루에 5그릇 먹어본 적이 있어요. 부산은 밀면 아닙니까?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사실 좀 사연 읽으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했는데 저도 2010년에 올라와서 뭐 엄청난 계획을 갖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때 이제 몰고 있던 차에다가 집만 실어놓고 일단 올라왔거든요. 이분한테 좀 서울 살림살이 꿀팁 좀 주세요. 꿀팁보다는 태도의 문제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태도? 일단은 태도? 그냥 타지로 도전해서 올라왔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젊은 시절에 사람이 살면서 정말 독하고 치열하게 공부하는 시기가 한 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려면은 도너리 스쿨을 계속 보고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만날 돈 어디서 꾸리네. 서울 촌놈이 말을 하네. 아니, 부산 사람 놓고 왜 부산 짝퉁들이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이분이 언젠가 내 집 네. 마련의 꿈을 위해서 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을 효율적으로 굴리고 싶다. 일단 뭐 오늘 시작이 2030들의 내 집 마련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살려고 하면 집을 사는 이제 프로세스,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메커니즘이요? 자, 최소한의 어느 종잣돈을 마련해가지고 청약을 넣었어요. 그럼 당첨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약금 내야죠. 네, 그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어느 정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죠. 10%입니다. 네, 보통 10%입니다. 그래서 한 서울시 아파트의 이제 분양가가 보통 한 4, 5억 하면은 이제 한 4천에서 5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네. 이제 청약 당첨해서 아파트를 구할 수 그러니까 있다. 최소한의 액션을 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되는 거죠. 근데 계약금은 은행에서 이렇게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대출? 보통은 이제 계약금은 전체 10%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시작을 못 하는 거죠. 네, 시작을 시작을 못 못 하는 하네요. 거고 일단 10% 계약금을 내면 오늘 사서 내일 입주한 게 아니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잖아요. 그럼 건설 기간이 한 2년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중도금을 내고 이제 완공이 되면 잔금을 치르고 취등록세를 내면 이제 건설회사에서 명의가 자기로 넘어오면 내 집이 되는 겁니다. 그 기분 빨리 느껴보고 싶다 진짜.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도 다 할부를 많이 그러니까. 이용하는데 몇 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선생님이요. 저도 대출입니다. 아까 매매로 첫 집을 아까 구매하셨 전월세보다 매매를 했잖아요. 매매할 때 대출 끼고 매매했다는 거죠. 아. 네. 보통 이제 뉴스에 보면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게 이제 중도금이 보통 60%니까 이 중도금을 이제 대출받아서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겁을 먹고 나한테 대출 해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서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상품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중요한 건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담보가 있구나. 그렇죠. 근데 은행에 가서 네. 그 하나하나 물어보기가 되게 부끄러워요. 맞아, 약간 굽신거려야 되거든. 되게 그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보거든요. 아이 또 은행원분들이 뭘 그렇게 보시겠어요. 진짜 약간 이렇게 볼 때가 있어. 그럼 약간 부끄럽고. 은행이 주는 위압감이 좀 있잖아요. 그 자신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네. 같고 좀 그래서 사실 은행 가가지고 내가 지금 집을 좀 살려는 계획이 있는데 내가 대출을 받으려면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좀 물어봐야 나도 계획을 짤 수 있잖아요. 그치. 은행 문턱이 높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근데 안 하면 계획도 안 세워져요. 그럼 집을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아까 청약통장도 앱으로 이제 똑똑하게 가입하는데 대출 금리도 아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알 수 있어요? 조회할 수 있어요. 아, 왜? 특히 이제 요즘은 대출도 쇼핑한다 그러잖아요. 은행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가더라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최고 우대 금리가 얼마인지를 알고 가면 좀 협상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내 집 마련 전략이 뭐예요? 일단은 집이란 게 어느 지역에 집을 살 거냐도 중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좋은 동네는 남이 봐도 좋거든요. 맞아요. 그 비싸다는 거잖아요. 음. 또 내가 갈 수 있는 그 가격대 지역을 좀 찾아봐야 근데 되는데 그런 데를 일일이 찾아가 보려면 부동산 다 가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어디 있어? 서울도 뭐 구가 25개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두세 군데를 일단은 결정을 해서 그거를 앱에다가 관심 지역이라고 설정을 해두면 그 지역에 분양 공고가 뜨면 자동으로 알람을 해줘요. 우와. 진짜. 그런 앱이 있어요? 아, 요즘 다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마포구, 용산구, 뭐 서대문구 정도로 결정을 해두면 거기서 분양 공고가 뜨면 바로바로 뜹니다. 그걸 보고 분양 가격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도 알 수 있고. 네. 근데 그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단 말이 있다는데 선착순이요? 선착순으로 하면 또 뭐 6개월 전부터 텐트 치고 막 그랬겠죠. 근데 1년 전부터. 네. 근데 부동산에서 좀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먼저 청약하신 분들이 당첨이 좀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사실 조금 더 일찍 한다고 해서 뭐 비싸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네. 이왕 잘 거면 일찍 하는 게 좋겠죠. 알람 뜨면 한 번씩 봐주시면 돼요. 네,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 사나이 이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단은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계약금. 계약금 10% 내야 되는 네. 거잖아요. 현실적인 가격대가 3, 4억짜리 아파트라고 본다면 4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재무적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월 100만 원씩 적금을 넣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절반 정도만 적금으로 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배당주 투자 있지 않습니까? 해외 주식. 네, 해외 보배당 ETF 같은 것들을 50만 원 하면 그냥 적금을 100만 원 다 넣는 것보다는 훨씬 이자 수익을 높은 걸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사실 2030들한테 집이라는 게 굉장히 너무 멀게 느껴지고 좌절감이 좀 먼저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죽하면 인터넷에는 뭐 달팽이가 부럽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달팽이 같은 경우는 날 때부터 집을 이고 나오니까. 언젠가 뭐야? 달팽이 노래야.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맞아, 제가 어릴 맞아. 때마다 뉴스에서 자주 봤던 화면이 뭐냐면 자기 집이 되면 왜 문패에 자기 이름 딱 찍히잖아요. 아, 찍죠. 그 자기 이름 그 문패 부여잡고 우시는 가장분들 뉴스에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마음 아프다. 네, 그게 성공한 거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내 집 마련이라는 건 평생에 걸쳐서 하는 게임이에요. 여기 이제 세트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별이 좀 보이시나요? 어딘가에 내 집도 저렇게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단지 지금 나하고는 좀 멀리 있다는 것 뿐이죠. 내 집 어디 있나? 네.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 별들이 별똥별처럼 자기한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잡히겠죠? 네, 저희도? 잡힙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요즘 뭐 고소득 유튜버라든지 뭐 크리에이터들 뭐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의 수익 구조는 프리랜서에 가깝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다음 주는 프리랜서와 정규직의 자산 관리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포인트를 알려주신다는 그렇죠. 얘기죠. 완전 궁금해요. 저희는 오. 직장인이고 또 딘딘은 프리랜서기 때문에 비교해보면서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좋다.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시청자분들도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네, 네네. 우리 끝인사 할까요? 바로 모아! 불려! 도너리 스쿨! 다음 주에 봐요. 이보토톡 앱 시작하면 네. 이렇게 메신저처럼 이렇게 뜨는데요. 톡 아니에요? 은행하고 메신저처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조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약간 똑똑이를- 민망하지 않게 대화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랑도 메신저처럼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대박이다. 그럼 이걸로 입금이랑 송금도 다 돼요? 여기 계좌 있으면 당연히 입금 같은 것도 가능하고 진짜? 그리고 이제 보안 때문에 뭐 텔레그램을 쓴다든지 뭐 이런 거 네. 많이 경험했잖아요. 네. 이것도 서버가 텔레그램처럼 해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금융정보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를 해외에 두고 보안을 특별히 신경 썼다는 거예요. 해킹 위험이 없구나. 사실 제가 막 셀카 찍어가지고 네. 뭐 보낼 때도 혹시나 이게 유출되면 민망할 것들이 많거든요. 뭐 아니라 스타일리스트가 네. 이거 아, 옷 이거. 입어보고 보내달라 그러면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면 약간 민망했는데 좋다 근데. 그리고 청약에 알림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입금이 안 되고 있으면 알림까지 야, 그러면 가점이 떨어질 리가 없겠네. 놓치지 않는 거죠. 잠깐 지금 시청자분들이랑 우리랑 경쟁자잖아. 우리는 지금이 뭐 그럴 아니지. 수도 있는데 뭐 같은 지역이 뭐 되겠습니까? 여기가 핸드폰이 안 터져 실내가.